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같이 투자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네. 월요일 또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같이 투자 오늘의 주제는 미국 증시 본격 조정 진입.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5.5% 큰 폭의 하락입니다. 예, 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빠진 게 5%. 예.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하고요. 네. 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약세, 금값 사상 최고치, 국채 수익률 약세. 지금 리스크 온일까요? 리스크 오프일까요? 지금 분위기 쪽에서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한국 시장이 뭐 그냥 주르륵 밀릴 상황일까라고 봤을 때 네.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쪽과 한국 쪽을 봤을 때 이제 위치는 다르죠. 예, 미국은 많이 올랐고 게다가 또 몇몇 국가들은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한국은 덜 오른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못 올랐을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매크로 지표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하나 볼까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달러 잠깐 보겠습니다. 달러 지금 약세가 3일 전부터 뚜렷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시게 네. 되면 화면이 나가나요? 그걸 좀 시그널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아직 뭐 100달러 이탈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거의 뭐 102달러니까 100달러 가까이 왔죠. 102는 아니고요. 102.274.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패턴을 보게 되면 102달러대. 네, 102달러 때 예. 너무 100이었네요. 예. 그래서 102대에 대한 변화는 지난번에 저희가 1월 달에 움직임,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조정받으면서 무겁기 시작했을 때 달러가 강했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역순이 들어온다. 오히려 지금 한국 시장이나 신흥국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기뻐해야 될 아니면 이제 좀 매크로 지표가 좀 바뀌는구나라고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겠죠. 물론 네.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적어도 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화 강세를 달러 약세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이 공격적이지 않을 거고 기회가 되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돼 있다라는 쪽이고 조금 지나서 혹시 뭐 102대 밑으로 뚝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어떻게 될까? 라는 쪽들도 생각하셔야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일본에 대한 통화 정책 기대감, 변화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좀 약간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네. 근데 네. 이것도 양측이 소전이에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거? 근데 임금 협상이 네. 지난주에 주 후반에 일본 쪽에서 일본의 최대 그 노조라고 하던 것 같아요. 네. 임금 협상 이제 거의 7%로 됐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임금이 높아지고 네. 디플레이션 탈출한다. 네. 중국도 주말 사이에 CPI가 또 플러스로 나와서 디플레이션 탈출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기대가 있어요. 중국은 일시적인 것 같고요. 네. 추세적인 거는 3월 달부터 봐야죠. 네. 설날 나왔던 변화 빼고 연속적인 거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중국은 일단 잠시 제외. 일본은 계속 정상화되어 있는데 일본 입장 쪽에서는 너무 회피한 겁니다. 이걸 좀 더 이끌어가고 싶기 위해서는 BOJ에서 일단은 정책을 바로 바꾸느냐 누가 맡겠습니까? 압박을 넣기 시작하겠죠. 행정부 쪽에서는 좀 천천히 해라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아마 바로 급격하게 정책이 안 나올 거 뉘앙스는 계속 똑같은데 이거를 마이너스 금리 탈피해서 정상적으로 가겠느냐 이거는 아직은 시장 기대와는 다르게 또 BOJ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부분을 바뀔 텐데 근데 지금은 계속 압박이 들어왔다는 거를 지금 환율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두 번째로 10년 만기 채권 흐름 보게 되면 어느덧 4.3대 들어갔던 게 4.1도 아니고 4.052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에 좀 느낌이 약간 다르게 들어오는 게 일단 지금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쪽들이 성장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장 먼저 번쩍 뛰어갔던 쪽이 바이오,
네, 바이오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엔터 쪽도 이제 약간 변화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게임 쪽은 턴하려고 이제 움직임이 싹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네이버도 이제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들과 함께 오히려 유동성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국채 여기서 투자를 하느니 포지션이 이제 약간 바뀌겠죠. 거기서 나오는 리스크에 대한 온 입장으로 바뀌면서 신흥국 쪽에 대한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세적으로 물론 이제 급하게 과거처럼 이제 각도가 빠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신흥국 입장 쪽으로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금요일 날 받았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 게 어차피 그러면 섹터 쪽으로는 또 돌아갈 텐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안 들었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마 음봉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특히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두 축으로는 여전히 지지력은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반도체가 위축돼도 나머지 섹터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응하신 게 맞겠다 싶으면은 오히려 지금은 그냥 반도체가 뭐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다려보고 다른 쪽에 대한 대안들을 계속 찾아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에 물려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으로. 물려도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죠? 물려도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뭐 손절하고 뭐 다른 쪽으로 들어가느냐 이거보다는 예. 기다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으로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결국에 이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우리 원달러 환율을 봐도 지난 금요일에 11원이 하락을 했고요. 네. 오늘 추가적으로 또 4원 정도, 3원 60전, 지금 낙폭을 조금 줄였네요. 3원 50전으로 4원 안쪽으로 낙폭을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만 1310원대 중반까지 정말 그 굳건했던 하단을 뚫고 내려서면서 더 레벨을 낮추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미국의 조정이 우리 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국이 조정이어도. 너무 쏠렸으니까 여기서 네.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신흥국 쪽으로도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네. 그렇다고 추세를 이탈할 정도로 빠지게 되면 한국이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죠. 그런 거 말고 네. 그냥 속도 조절. 엔비디아도 속도 조절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호재는 넣고 악재는 넣고. 그런데 주가는 고점에서 쭉 밀리게 되면은 이게 호재는 뭐 액면 분할 가능성? 이게 호재라면 호재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악재라고 하게 되면 뭐 임직원 매도? 이것은 악재라면 악재겠죠. 그런 쪽에서 주가 반응은 많이 올랐으니까 밀렸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속도 조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이번 주 가게 되면은 또 개발자 회의들, GPU 개발자 회의들 쭉 들어오죠. 네.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얘기는 최대로 왜 모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 AI를 통해서 어차피 지금 기성복 매장에서 기성복 판매하는 기술들 가르쳐 주는 거고 이거 어떻게 너 이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조정해서 너 팔 재는 방법들 이것도 알려주는 회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 많이 와서 요즘 이게 유행하는데 여기 가서 배워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당연히 사람들 많이 모여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엔비디아에겐 부정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 걸맞추는 또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수출 동향 발표됐죠. 수출 동향 발표했는데 또 발표는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10일까지 동향 보게 되면 한 13% 수출 줄었다고 나오는데 이걸로 봐서 또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일평균으로 보셔야죠. 날짜는 1.5일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균으로 보게 되면 8% 증가합니다. 반도체 열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또 전공정 또 그동안에 알고 있던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예 내놓고 그냥 후공정만 계속 또 접근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번부터는 전공정도 어차피 2분기 때부터는 정상화될 거를 또 기대를 하면서 움직임의 변화가 나온다. 네. 역시나 이쪽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쏠림보다는 좀 순환매가 되면서 네. 균형 잡힌 움직임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투자 심리 살아있다라는 판단해 주셨고요. 아까 그 DS투자증권 제가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그 네. 자료 보실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올해 이익 전망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 이익이 올라가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업종들인데요. 보시면은 뭐 당연히 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조선, 유틸리티, 엔터, 화장품도 또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예, 미국에 수출 잘 돼서 해운, 뭐 하드웨어, 게임 제약, 소매, 화학, 인터넷 등등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네. 어떠세요? 저기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가는 것만 봅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과 함께 저기서 무슨 2차 전지 들어와 있나요? 없죠. 없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막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장과 관련돼서 바라보고 싶은 것만 계속 바라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런 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시장은 또 움직이던 거 빼고는 계속 또 실적과 관련된 변수들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저기서 나오는 것들은 투자 아이디어를 두고 내가 그렇다고 여기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버터리얼즈 전고체 앞으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점에서 매매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들만의 게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밀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저기서 대응할 자신도 없다. 그러면 그거 말고 저걸 보셔야 되겠죠. 그럼 저기서 가장 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조선이죠. 네, 조선 쪽도 진짜 억울해요. 여기까지 돌아간다고 하는데 계속 에이 저거는 그냥 구시대의 산업으로 치부하고 전혀 안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만큼 올라오게 되면 또 저쪽에서 물렸는데 그때 이걸 살 걸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나 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실적 그렇게 잘 나왔는데 세론이라고 밀어버리는 그들은 정신이 도대체 제대로 바뀐 겁니까? 그래서 최근에 등락이 컸죠. 네. 네. 그것도 작년에 플레이했던 것들 보다 보니까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냥 밀어버리면서 대응을 하는데 꼭 하여튼간 주식 참 잘하세요. 그런 거 보면요. 예, 근데 누가 판지는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데이터 보게 되면. 근데 그러고 나서는 또 빈집되다 보니까 또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하시게 되면 저는 데이터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은 꼭 챙겨가는 게 맞겠다. 네. 느려도 어떤 계단식으로 움직이죠. 계단식으로 움직여서 다음 레벨, 다음 레벨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또 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변수라는 것이 순환매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변수라는 것이 그날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날은 실적이 될 수 있고 어떤 날은 실적과 성장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어떤 날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쪽이 또 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움직임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는데요. 매크로 지표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 더 높이려면 경제 지표도 또 이번 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이번 주 경제 지표들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근데 이번 주에는 CPI 물가 지표 관련된 쪽을 얘기하는데, 네. 그쪽은 개인적으로 그거 말고 PC 봐야죠. PCE, 그러니까 월말 쪽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예. 그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일단 CPI는 코어 중심으로 보면은 거의 0.1%포인트 낮아질 정도. 그래서 이젠 하향 기준, 지난 3월 달이 좀 너무 기대감이 낮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보다는 몰랐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거 말고 그래도 하향 기준은 뚜렷하다라는 쪽으로 다시 안정받기 시작하죠. 이번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 어차피 지금 부동산은 미국 쪽에서는 경제가 괜찮다 보니까 매물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영되는데 고점 대비해서 나왔던 흐름들은 하향 쪽으로 다가가는 상황들이죠. 그게 얼만큼 빠르게 반영되느냐. 그리고 또 가중치가 바뀌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시각들이 올라간 것들이 조금 더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향 쪽에 대한 무게는 계속 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동안에 생각했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다 멈췄거나 지연돼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은 화석연료 쪽이겠죠. 화석연료 가스. 그나마 가스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 쪽에서는 가스를 활용한 이제 발전이나 이런 프로젝트는 계속 또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AI가 계속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에너지에 대한 걱정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거 다 누가 커버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자력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는데 그러다가 지쳤다가 지금 오늘 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네.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CPI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눈길은 가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급한 반전 나올 것도 없고요. 거기서 심리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거기다 생각하고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PC 지표 보시면서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 보게 되면 비농업자 논팜 페이롤 정도까지는 그냥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약간 하향되는 게 확인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파월 의장의 포석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살짝 또 열어놨던 게 또 정치 시즌이 되기도 했고 대선 시즌이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좀 비둘기파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뉘앙스는 던져줘야죠. 네. 좀 해라고 들어왔을 수도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님이 그런 건 좀 하시는 뉘앙스가 좀 있어 보이긴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여줬던 거 봤을 때는 일단 뭐 그렇게 큰 충격보다는 속도 조절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반도체주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또 주도 섹터가 쉴 때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도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수남매의 그런 보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주 관심 가질 만한 쪽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쪽일까요? 일단 AI 소프트웨어는 지금 기준으로는 일단 약간 소외되는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고금리 기조 쪽에서 가장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이 회사가 잘 견디느냐, 그리고 또 고금리에 잘 버티느냐, 그리고 또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AI 쪽이 붙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들 괜찮겠네라고 다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다 같이 미국 시장에서 접근했다가 그게 작년이었었죠. 근데 실적 뚜껑을 딱 열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이쪽은 아직 아니겠구나. 왜냐면 지금 열심히 하드웨어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돌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결과물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우리 이런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못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그쪽은 너무 앞서갔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열심히 투자가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섹터 인프라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핵심이 뭐냐라고 봤을 때 AI 서버, 반도체, 그 GPU 칩셋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림이 또 심화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쏠림은 좀 약간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쪽이 아직까지는 계속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소프트웨어는 지금 당장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물 들어오기까지는 한번 좀 같이 미국 시장과 같이 움직였다가 다시 좀 정체가 돼 있죠. 그것도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GPT 스토어 인기가 벌써 시들하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맨 처음에 예. 애플의 앱스토어죠. 이제 거기도 앱 들어왔을 때 초기에 막 이거 하고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무슨 뭘 거기다 다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앱스토어가 처음에 6개월에서 1년간은 안 늘었습니다. 앱들이 안 늘었다가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같이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GPT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무슨 앱이 들어가 있는데 뭐 우리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 이거 들어간 게 무슨 돈 버는 앱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핵심 킬러 컨텐츠들을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킬러 컨텐츠들이 좀 더 확대되는 게 확인되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인기 있어. 이거 한번 써봐야 돼. 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GPT 처음 나왔을 때처럼 이렇게 환원 것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뭐 소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영향력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변화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아직은 지금 그게 뭐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외에 좀 신선한 게 좀 아직 없다. 그리고 또 이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써서 매출을 일으키는 소프트웨어다. 아직 그게 없는 상황들이죠. 그쪽은 일단 관망, 지켜보면서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물려 계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기다릴까요? 근데 여기서 물렸다고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후공정 지금 최근에 핫했던 쪽은 그 고가에 사지 않은 이상은 지금 물렸다고 표현하기가 좀 힘들겠죠? 내가 보니까 한미반도체 물렸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시는데, 예? 전 이랬죠. 최근에, 그게 어떻게 물릴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말은 못 나오는 단계. 그래서 예? 라고 그냥 그랬었지만, 그런 것들은 솔직히 아마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 좀, 약간 내 타이밍에 대한 공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맞아요. 올라간다고 쫓아갔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근데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장은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도 주고 맞다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들어갔었을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거기 담그는 것보다 약간 보초용만 들어가는 게 더 낫겠죠. 그래야 내 마음에 심리적으로 안정도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쪽은 지금부터는 아마 후공정 쪽으로 달렸던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 그러니까 즉, 수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2분기 정도쯤 되면은
AI 쪽에서도 이제 지금 반도체 제조사 IDC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HBM 쪽도 막 트라이해서 그쪽으로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계속 쇼티지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라인은 같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HBM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선 HBM만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AI 단 서버에는 DDR5 메모리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DDR5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우리 HBM 때문에 바쁘니까 기다리세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DRAM도 모자랍니다. 쇼티지 나옵니다. HBM도 지금 계속 이쪽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쇼티지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필요한데요?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가격도 올라가지만 거기서 자연스럽게 지금 쇼티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감산을 풀어야 되겠죠. 아마 이제 1분기 넘어가면서 사업 보고서에서는 감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정상화로 들어간 게 다 보일 겁니다. 왜냐면 재고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2분기 때 정도쯤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체들 실적들도 다 레벨업이 확 되는 걸 보여줄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때 많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메리트 있는 건 뭘까요, 지금? 기다리면서 좀 천천히 가겠다. 전공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정. 네. 이쪽도 같이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장비 쪽은 아닌 것 같고, 장비 쪽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메모리 라인들을 늘리려고 확장하는 쪽보다는 일단 이쪽을 감산이 풀어가면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산과 관련된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재료, 부품, 특수가스 뭐 이런 쪽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같이 먼저 움직이면서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변수에 작용하는 쪽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끼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관심 좀 힌트 좀 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전공정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8.6세대 OLED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다. 그리고 2026년 양산 이런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전공정이지만 디스플레이 쪽과 연결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연결되기 시작해서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양날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양날개보다는 실적의 보강들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게 되면 종목 쪽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움직였던 원익 IPS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처음 레벨업 하겠다라고 시도가 들어온 상황들이고 거기서 다음 레벨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대표적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의 핵심 장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공정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재료 부품 관련된 쪽이다. DNF라는 회사도 눈길이 갑니다. 이것도 이제 말은 많았지만 원래 이 회사가 약간 전구체 관련돼서 하이K 쪽이죠.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지금 이 얘기 나오는 레이크 머터리얼보다는 훨씬 더 이쪽도 같이 그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지금 2차전지 그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해서 화학물계 관련된 쪽이 좀 더 강화되다 보니까 아예 주가 차이가 많이 벌어졌지만 반도체 쪽만 따진다 그러면 DNF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쪽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마 점진적으로 봤을 때도 또 전공정을 돌아갔었을 때 계속 신경 쓰는 쪽은 EUV 쪽은 계속 신경 쓰겠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 쪽들도 보시는데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겠지만은 서서히 흐름들을 맞춰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비, 부품, EUV 관련주 중요하게 보셨고요. 아까 조선, 엔터, 바이오, 원전 등등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섹터들이 있는데 네. 종목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마무리로 네. 어떤 종목 관심주로 들까요? 일단 지금 쪽에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성장주 얘기를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추세 쭉 하고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다가 이번에 한번 출렁임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TV의 강점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할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 근데 돈을 퍼내? 그러면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2월달 중반부터 중반이 아니죠. 그 전부터도 계속 매수하면서 끌고 왔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쪽에서 성장주인데 트위치 나간다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위치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 거기다가 요즘 또 플레이브라고 아시죠? 앵커님. 가상 아이돌. 아, 네. 저 백화점에서 봤어요. 현대백화점에서 공연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아, 그러세요? 줄을 엄청 섰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뭔가 했더니 버추얼 휴먼 아이돌이더라고요. 버추얼 휴먼. 예, 근데 네. 1위 했대요. 쇼 음악 중심. 밤양갱을 제치고. 네. 비비의 밤양갱을 제치고 1위를 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원래 이것보다 그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게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또 그 걸그룹이 있었죠.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가져가기 시작하다 거기서 관련주 IMBC인가요? 거기서 활동하는 무대가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을 끼친다. 뭐 작은 뭐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더 또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같이 투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